문준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96강 비파만취 오동조조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실까요? 네. 자, 오늘 배울 글자에는 비파나무, 오동나무 이렇게 이제 나무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오늘은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연 네. 그럴까요? 자, 일단 이제 글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비파 만취할 때 비자는 비파나무 비자, 파자는 비파나무 파자입니다. 이게 뒤에 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만은 이제 늦을 만자, 취자는 푸를 취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비파나무는 늦게서야 푸르르고 네. 이런 말입니다. 네네. 그럼 뒤에 거는요? 오동조조? 오동조조는 이제 오자, 오동나무 오자. 너무 좀 원래 그렇습니다. 오동나무 오자, 오동나무 동자, 조자는 일찍 조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조자는 시들 조자입니다. 그럼 이것도 뭐 네. 간단하게 해석이 되면 간단하게 해석이 되죠. 네. 정확하게 이제 반대되는 댓글. 오동나무는 일찍 시드네. 네, 네. 사실 지난 네. 시간에는 우리가 예. 여름의 연꽃이 아주 선명하게 피어 있고 네. 또 봄의 풀숲에서 네. 또 가지가 뻗어 나오고 이런 봄과 여름의 분위기였거든요. 네. 오늘은 만취도 나오고 조조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가을 겨울의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그런 같아요. 느낌이 나죠. 네. 비파나무는 이제 생리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장미과의 나무라고 하고 대충 초겨울 남들은 다른 나무들은 다 잎도 지고 이랬을 네. 무렵부터 초겨울부터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고 여름에 열매를 맺는. 그래요? 이게 보통의 나무하고는 좀 다르네요. 굉장히 다른 생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천자문의 주웅사가 이 구절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다른 나무를 다 졌을 때 홀로 네. 뒤늦게 푸르르다 이런 의미에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고 제가 이제 이건 들은 바에 의한 것인데 비파나무 열매가 이제 약재로 한약재로 쓰인답니다. 그래서 뭐 기침에 좋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약간 이제 기침병이 좀 있거든요. 네. 비파를 좀 구해다가 약재로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오동나무는 뭐 설명하실 게 없으신가요? 오동나무는 이제 다른 나무보다 일찍 낙엽이 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찍 조자를 쓴 거죠. 그렇군요. 네. 다 설명한 것 같은데요.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글자를 좀, 네. 구조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자부터 보겠습니다. 비파나무 비자입니다. 네, 비파나무 비자요. 나무이니까 나무목이 당연히 네. 여기 음이 성분으로 들어가 있죠.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발음 성분이겠죠. 네. 나랄 비자가 이제 발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글자는 대체로 비파나무를 뜻할 때 전용하는 이제 그런 글자가 되었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파자도 비파나무 파자니까 네. 예, 이것도 오른쪽에 있는 게 발음 성분이에요. 발음 성분이에요. 네. 그런데 요거는 잠깐 특기할 만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설문에는 요 파자가 따로 실려 있고요. 네. 보리를 수확할 때 사용하는 기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파나무 파가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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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농기구인데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네. 이제 손잡이가 달려 있고 곡식을 이렇게 모으거나 흩을 때 사용하는 기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농경 쪽은 잘 몰라서 네. 또 예전에 사용하던 기구여서 그 원형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고요. 네. 요게 이제 비파나무 파자로 쓰였고요. 여기에 있는 손잡이, 네. 이 농기구에 있는 손잡이의 모양 때문에 손수가 들어가 있는 글자로도 쓰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잡을 파자인가요? 예, 움켜 잡을 그렇죠. 파자이잖아요. 네, 움켜 잡을 파자인데 네. 지금 중국어에서는 이게 목적어를 앞에 나타내는 그런 조사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요 글자 사이에 이제 혼용이 있었음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이제 비파라고만 들었을 때는 왜 악기 있잖아요. 네. 그걸 떠올렸었어요. 그 비파할 때는 이렇게 쓰는 비파죠. 그죠? 맞아요. 예. 예, 이렇게 쓰는 비파입니다. 똑같은 이제 소리로만 들었을 때는 그렇죠. 발음으로만 들었을 때는 그게 나무 비파인지 악기 비파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한자를 보면 그게 분명하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나무목이 쓰여져 있는 거는 나무를 뜻하는 이제 그런 글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늦을 만자입니다. 늦을 만자죠. 늦을 만자도 형성자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 날일자입니다. 네. 해가 지는 게 늦은 거죠. 그죠? 해라고 하는 이제 의미 성분으로 시간이
약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옆에 나머지 부분은 네. 면할 면자이니까 예, 발음으로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늦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정해진 그것보다 늦었다. 그래서 이때 만자는 옛날에는 밤늦은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지금의 느낌은 네. 그냥 초저녁 정도 느낌인가요? 우리 중국어에서는 왜 네, 저녁이라는 그렇죠. 의미로 네. 이제 이 글자를 네. 쓰고 윗상자를 써서 네. 저녁이라는 의미를 네, 나타내니까 맞습니다. 아주 한밤중이라는 느낌은 사실 네. 잘 안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이제 크게 이렇게 뭐 청년, 소년, 청년, 중년, 장년, 그다음에 노년, 만년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이면 늦은 것 중에서 좀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네. 어휘를 생각해 보면 네. 진짜 늦은 시간이네요.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취자입니다. 네. 이게 이제 비취 취자 아닌가요? 예, 비취 취자예요. 네. 비취 취자는 보시면 위에 부분하고 아래 부분을 나눌 수 있고 위에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두자입니다. 네. 아래 부분은 졸자죠. 졸자죠. 네. 예, 병졸할 때 졸자입니다. 이게 발음으로 들어가 있고 위에 깃이 있는 걸 보면 이것은 이제 새와 관련된 글자입니다. 네. 원래는 물총새라고 하는 새를 나타내는 뜻이었어요. 네. 물총새가 이제 푸르른 빛깔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 푸른색을 나타내는 취자로 쓰였고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비취. 맞아요. 이것도 네. 비취라는 단어가 네. 있죠. 네. 그렇게 쓸 때 이 글자를 네. 사용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정말 너무 네. 비파만취하면 이제 글자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네. 이제 앞에서 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냥 바로 뒤에 글자로 넘어가면 네, 어떨까요? 네. 네. 자, 오동나무 오자입니다. 오동나무 오자도 나무이기 때문에 역시 나무목이 의미성분으로 네. 들어가 있죠. 그걸 뺀 오른쪽은 잘 나오자. 아시는 나오자. 네. 오자가 그대로 의미성분, 발음성분으로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오동나무 오자도 애초부터 오동을 뜻하는 글자로 쓰여 있습니다. 오동나무를 위해서 만든 글자이군요. 네,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오동나무 동자인가요, 이거는? 네, 이것도 오동나무 동자입니다. 역시 나무를 뜻하니까 나무목이 네. 붙어 있고 오른쪽에 발음 성분인 동, 같을 동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나무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게 동만 있어도 오동나무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오만 저도 있어도 지금 오동나무냐, 제 마음을 이건 잘 읽으셨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막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대답을 해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경전들에 보면 동만 나와도 오동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오만 나와도 오동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많은 경우에 이 나무 이름으로 부를 때는 오동이라고 불렀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비파 그럼 비만 나와도 비파나무고 파만 나와도 비파나무냐 그걸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네. 있는데 많은 주석의 경우 두 개가 나오면 완전하게 그 나무를 지칭하는 거지만 하나만 나와도 이것은 비파야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오동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가사 중에 오동잎 한잎두잎 이런 구절이 떠오르죠. 오동잎이 일찍 지긴 졌나 봐요. 그러니까 오동잎이 지면서부터 비로소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알려줄 수 그럼 있는 진짜 거죠. 상당히 네. 일찍 지는 다른 나무군요. 나무들보다는 이제 잎이 초가을에 일찍 떨어지는? 일찍 떨어지는 나무 중에 속하는가 봅니다. 네. 이렇게 조조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일찍 조자, 아까 늦을 만자가 있었으니까 네. 그거하고 딱 반대되는 네. 개념이네요. 역시 이르다라고 하는 것도 위에 보시면 여기 나들자 있죠. 네. 예. 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됐었나 봐요. 글자 성분에 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아랫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전소로 쓰면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요거는 아랫부분은 만약에 제대로 해설을 독립적으로 쓴다면 갑자입니다. 아, 지금의 네. 자형은 날일자 밑에 열십자가 들어가 네, 있는데 그렇죠. 다르네요. 네, 요 부분이 간략하게 되면서 열심만 남겨갖고 이를 조자를 만들었는데 네. 설문에서부터도 이 조자는 이르다, 새벽 이른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리고 갑자하고 일자가 붙어서 그런 네. 의미가 되죠?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 해가 갑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갑은 뭐든지 첫 번째 오는 순서 있잖아요. 갑을 네, 병정에. 네.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오는 고기에 해가 그 위에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면 하루로 치면 가장 이른 시간? 시각 예, 예. 이거를 뜻한다고 표시하고 싶었다라고 허신은 해석하고 있는 거죠. 네. 뭐 그게 맞는지 공문자 쪽으로 가면 오히려 형성자로 허신은 이것을
회의자처럼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회의자인 거죠. 그런데 오래된 고문자를 해석하는 이제 학자들은 오히려 그 이전의 자형은 형성자로 구성이 돼 있다가 이렇게 변형이 됐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늦었다, 빠르다 이런 것도 뭘 그리긴 대단히 어렵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자를 배우셨고요. 네. 네. 자, 마지막 글자입니다. 네. 이것도 조인데 이거는 네. 이제 시들 조자인 거죠. 네, 시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다, 힘이 빠졌다 이런 상했다. 말이죠. 상했다 이런 말이죠. 네, 잘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은 얼음빙자입니다. 이렇게. 아, 네. 물수가 아니군요. 그렇죠. 물수가 아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 이건 네. 주로 발음이 되는 예. 성분이고 네. 이 주로 발음되고 있는 발음 부분이 들어가면서 이 글자는 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얼음이 성분이 됐다는 것부터 이미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시들었다, 시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그렇죠. 날이 추워지면서 네. 이제 나뭇잎들도 또 다 시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간 단어로 조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들어 떨어지다. 네. 네, 이런 말이 있죠. 네, 많이 이제 사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고급 어휘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고급 어휘인가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고급의 시들조자. 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앞에 비파만취, 오동조조 이렇게 해서 비파나무와 오동나무가 저희가 이렇게 문자 설명하는데 굉장히 네. 절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한 번만 더 네. 정리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파만취하면 비파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뒤늦게서야 푸르른 색깔을 띠고 푸르러지고 그다음에 오동조조, 오동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일찍 이런 뜻입니다. 일찍 시든다. 네. 역시 전원생활을 하면서 관찰되는 자연물의 대표적인 네. 나무들을 들고 그거를 묘사한 구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사에 비유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의 남들은 다 시들었을 때 남들은 다 이제 그랬을 때 비로소 홀로 푸르른 색깔을 지니는 그런 게 있고 남들이 아직은 뭐라 그러지 푸릇푸릇한 색깔을 유지하고 있을 때 빨리 져버리는 그런 나무도 있구나. 네. 사람 가운데는 남들이 막 안 될 때 그럴 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남들이 모두 그럭저럭 지내갈 때 빨리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구나. 자연 만물을 보면 세상사도 그런 부침이 있는 거겠지. 중사가 혹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이 구절을 짓지 않았을까요?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좋은 해석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강은 97강으로 네. 진근 위에 낙엽 표요 이렇게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을 하늘에 황집 우집주